안녕하세요. 생활 속 의료 팁을 쉽게 알려드리는 시화병원 닥터세이의 MC 김세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시화병원 외과 정성택 과장님을 모셔봤는데요. 저는 시화병원 외과에서 근무하는 정성택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바로 짜자잔! 바로 이 물품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은 뭐 바로 아시겠죠? 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항문 수술을 하시거나 항문에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의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멍방석 또는 도너츠 방석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항문 질환, 이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항문 질환의 원인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이 있을 수가 있겠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과음이나 과로, 공통적으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치액, 치열, 치루 등 정말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이것들이 다 증상도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치액은 항문 점막에 위치한 혈관이 늘어져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부종이라든지 타랑 증상, 추절이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열은 변비가 심하거나 굵은 변을 보실 때 항문관이 찢어져서 나타나는 질환이고요. 치루는 항문 농양이 만성화됐을 때를 치루라고 표현합니다. 항문 내부와 항문 피부 바깥쪽에 있는 곳에 구멍이 생기면서 만성적인 염증성 길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치핵, 치열, 치루 이 세 가지 질환을 통틀어서 항문에 생기는 질환, 그래서 치질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럼 먼저 치액부터 알아볼까요? 이 진행 정도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진다고요? 네, 치액의 분류는 1도부터 4도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내치액에 한해서 1도에서 4도까지 나뉘게 됩니다. 1도는 출혈 증상만 있고 튀어나오는 타랑 증상은 없습니다. 2도 치액은 타랑 증상이 있습니다. 주로 배변을 볼 때 살짝 밀려 나오는데, 배변이 끝나고 마무리를 하게 되면 저절로 올라가서 불편한 증상은 배변 시에만 유지가 되고요. 3도 치액은 배변 시 밀려 나와서 배변 후에 저절로 들어가지 않고 밀어 넣어야 환자분의 불편감이 해소됩니다. 4도 치액의 경우는 배변과 상관없이 항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불편감이라든지 통증이 심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치액에 걸렸을 경우에 이 치료 방법은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1, 2도 치액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교적 조기입니다. 좌욕과 연고, 경구약 등을 복용해서 증상 완화를 시도해 볼 수가 있겠고요. 3도 내지 4도 내치액의 경우는 보존적인 요법보다는 수술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를 드리고 실제로도 효과가 더 좋습니다. 항문관 부위가 찢어지는 치열의 경우에 저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실인가요?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치열이 생긴 지 1개월에서 2개월 내인 경우에는 급성 치열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먼저 수술적인 조치보다는 음식 조절, 좌욕, 변 완화제 등을 이용해서 대증적인 치료를 먼저 권유를 드리고요. 1, 2개월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는 만성 치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항문관 내에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괄약근 부분 절제술을 이용해서 항문을 약간 넓혀주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이 막혀있던 여드름이 팡 하고 터지면 괜히 막 시원한 기분도 들고요. 또 이렇게 뿌리까지 잘 짜내게 되면 또 잘 아물기도 하잖아요. 이 치루도 항문 염증의 고름이 터지게 되면 잘 나았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그런 것들은 급성 염증기에 증상을 호전하는 상황이고요. 결국 만성 염증화가 되면서 혈성 분비물이나 통증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컨디션이 좋을 경우에는 치료의 증상이 없어져서 다 나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과음이나 과로, 스트레스가 이러한 혈성 분비물이라든지 통증을 다시 유발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서는 치료가 됐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 이번에는 항문 질환 네모 퀴즈 시간인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고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단어를 함께 추측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문 질환, 사실은 땡땡땡일 수도 있다. 정답, 만성화?
왜냐하면 항문 질환은 왠지 만성화되기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추측은 예리하게 잘하셨는데요.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크론병일 수 있다입니다. 크론병이 뭐예요? 크론병은 원인을 잘 모르지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기관 전체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크론병 환자의 대략 한 80에서 90% 환자분이 항문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크론병을 완치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약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하고 조직의 파괴를 늦추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크론병과 항문 질환을 구별할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항문 질환의 증상과 더불어서 체중 감소가 있다든지 피가 섞인 설사를 한다든지 복통이 지속된다든지 하면 크론병을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네, 그럼 다음 퀴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문 질환 땡땡도 걸릴 수 있다. 이 뉘앙스가 분명히 예기치 못한 누군가가 걸렸을 것 같거든요. 애견? 좀 예리하지 않았어요? 안타깝지만 틀렸습니다. 정답은 소아입니다. 소아의 경우에 있어서 대표적인 경우 치열, 항문 가려움증, 항문 타랑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아의 항문 질환이 만성화될 경우에는 아이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빨리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라도 항문 클리닉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항문 질환,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변비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음식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 배변 활동이 수월해지고 변비가 사라지게 되어서 치열이라든지 치액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훨씬 사라지게 되죠. 만약 항문 질환이 있었던 경우 좌욕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항문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항문 질환의 악화를 예방할 수가 있고 부종을 감소시켜서 통증을 호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항문 질환은 감기와 같은 흔한 질환이고 절대 청결하지 않아서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편하신 증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외과를 방문하셔서 빠른 진단과 치료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